안녕하세요. 오늘 다룰 이야기는요. 왜 어떤 투자자는 시장이 무너질 때도 꿋꿋이 살아남는데 어떤 투자자는 한순간에 모든 걸 잃게 되는지 그 근본적인 차이에 대한 겁니다. 이건 단순히 투자 기술의 문제가 아니고요.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하는 이 사고방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런 얘기 주변에서 한 번쯤 들어보셨죠? 어떤 전문가가 이거 확실하다고 해서 전 재산을 걸었는데 결과는 처참한 실패로 끝나는 경우요. 도대체 왜 이런 비극이 계속 반복되는 걸까요? 이번 분석을 통해 그 구조적인 비밀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 해답의 실마리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홍춘욱 이코노미스트가 투자 세계에 아주 흥미로운 비유를 가져왔는데요. 바로 고슴도치와 여우입니다. 자, 먼저 매력적으로 들리지만 아주 위험한 고슴도치의 사고방식부터 한번 제대로 들여다보죠. 이 고슴도치형 투자자들이 대중적으로 인기가 진짜 많거든요. 왜 그럴까요? 그들의 메시지는 아주 단순하고 강력하고 무엇보다 엄청난 자신감에 처했어 보이기 때문이죠. 이렇게 복잡한 세상에서 정답은 이거야 라고 딱 잘라 말해주는 사람한테 끌리는 건 어쩌면 당연한 일입니다. 이게 바로 고슴도치의 외침입니다. 아니, 결론만 맞으면 장땡 아니야? 굉장히 솔깃하죠? 하지만 바로 이 지점에 아주 위험한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이 고슴도치 함정을 아주 제대로 보여주는 사례가 하나 있죠? 바로 짐 콜린스의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좋은 기업을 넘어 위대한 기업으로라는 책입니다. 이 책이 뭘 했냐면 성공을 위한 단 하나의 강력한 공식을 제시했어요. 그런데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현실은요, 단 하나의 이론으로 설명하기엔 너무나 복잡했습니다. 책에서 위대한 기업의 표본이라고 극찬했던 서킷시티나 펜니메이 같은 회사들이 결국 줄줄이 파산하거나 심각한 위기를 맞았죠. 단 하나의 정답에 모든 걸 거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요즘 시대에는 이런 고슴도치의 확신이 더더욱 위험해집니다. 바로 에코챔버, 즉 메아리 방 효과 때문인데요. 유튜브 알고리즘 같은 게 내가 보고 싶어 하는 것, 듣고 싶어 하는 것만 계속 보여주잖아요?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내 생각이 무조건 맞다는 확신에 갇히게 되는 거죠. 자, 그럼 고슴도치처럼 한 길만 파는 게 이렇게 위험하다면 대안은 뭘까요? 네, 바로 여기서 아주 영리한 여우가 등장합니다. 여우는 고슴도치랑은 완전히 반대죠. 하나의 정답 대신에 여러 상황에 맞춰 쓸 수 있는 다양한 아이디어가 담긴 연장통 같은 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유연함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고의 여우 같은 투자자 하면 누가 떠오르시나요? 바로 워렌 버핏입니다. 근데 버핏은 가치 투자라는 한우물만 판 고슴도치 아니었어?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그게 아니거든요. 그의 진짜 무기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 자신의 핵심 전략을 과감하게 뜯어고친 그 유연함에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말이죠. 길에 떨어진 담배꽁초를 주워서 한 모금 빠는 것처럼 그냥 아주 싼 주식을 사는 전략을 썼어요. 그런데 시대가 바뀌면서 그 전략의 한계를 깨달은 거죠. 그래서 좋은 회사를 적당한 가격에 사는 방식으로 진화했습니다. 바로 이런 적응력이야말로 여우의 핵심이고 버핏이 오랜 시간 살아남은 비결입니다. 자, 그럼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도 어떻게 하면 여우처럼 생각하고 투자할 수 있을까요? 그 핵심 전략을 딱 3가지 원칙으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여우처럼 생각하기 위한 실용적인 도구, 이 3가지입니다. 첫째, 역사에서 배우기. 둘째, 다른 굴 파놓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평균 회귀라는 개념을 이해하기. 자, 이제 하나씩 자세히 살펴볼까요? 첫 번째 원칙은 역사에서 배우는 겁니다. 거리에 피가 낭자할 때가 바로 매수 시점이다. 혹은 대포 소리에 살아는 이 유명한 격언 다들 아시죠? 이게 바로 역사적 교훈의 정수입니다.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요. 실제로 데이터를 보면 전쟁이 터지면 처음에는 공포 때문에 주가가 폭락하지만 그 이후 2, 3, 4년 차에는 정부가 돈을 엄청나게 풀면서 오히려 시장이 급증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우는 바로 이런 역사적 패턴을 읽어내는 거죠. 두 번째 원칙은 정말 중요합니다. 항상 다른 굴을 파놓으라.
여우가 사냥꾼을 피해서 살아남는 비결이 뭘까요? 도망갈 구멍을 여러 개 만들어 놓는 겁니다. 우리 투자 포트폴리오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게 바로 홍춘욱 이코노미스트가 말하는 실질적인 다른 굴파기 전략의 핵심인데요. 바로 서로 반대로 움직이는 자산을 함께 가지고 있으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한국 주식시장이 폭락하는 위기 상황이 오면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미국 국채 가격은 오히려 오르는 경향이 있거든요. 이렇게 한쪽이 무너질 때 다른 쪽이 내 자산을 지켜주는 보험 역할을 하는 거죠. 자, 세 번째 원칙입니다. 이게 사실 가장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는데 바로 평균으로의 회귀라는 법칙을 존중하라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모든 극단적으로 좋거나 나쁜 건 결국 시간이 지나면 중간, 즉 평균으로 돌아오게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아주 재미있는 예시가 있습니다. 영화 투자 세계인데요. 이수진 분석가의 연구에 따르면 일부 투자은행에서는요, 3연속으로 영화를 대박낸 감독에게는 오히려 투자 가치의 10% 감점을 주고 반대로 최근에 실패한 감독에게는 10% 가점을 준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극단적인 성공이나 실패는 영원하지 않고 결국 평균으로 돌아온 확률이 높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이죠. 자, 그렇다면 이 여우 같은 사고방식이 왜 지금 이 시대에 그 어느 때보다 더 중요할까요? 바로 이 말 때문입니다. 신재용 교수의 말처럼 우리는 지금 과거의 성공 공식이 더는 통하지 않는 경제적 불확실성이 가득한 내리막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고슴도치처럼 하나의 원칙만 고집하는 건 정말 치명적인 약점이 될 수밖에 없죠. 반면에 여우의 적응력과 생존 본능은 그 무엇보다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의 정답을 향해 돌진하는 고슴도치인가? 아니면 변화하는 세상에 맞춰 여러 개의 생존 도구를 준비하는 여우인가?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의 답이 앞으로 다가올 불확실성의 시대를 헤쳐나갈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겁니다.